사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타이틀 40이라는 트럼프 시대의 유산 이민자 추방 정책이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휩싸이는데요. 바로 이 이민자 추방 정책이 끝나면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끝날 거다. 저임금 노동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서비스 임금이 안 올라갈 거다. 이 사람들이 챙기느라 경기 침체가 생길 거다.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씩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이 요즘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요즘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민주당은 이 타이틀 41을 끝내야 한다. 공화당은 이게 끝나면은 엄청난 양의 이민자가 올 거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공화당 쪽에는 결국 트럼프의 이야기니까, 우리의 정책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민자 수를 줄이면서 우리의 예산을 쓰는 것을 줄여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부채 한도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챙길 거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2021년 대비 3배, 4배까지 이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챙길 수 없다라면서 공화당이 계속 푸시를 했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야,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서비스 임금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끝나지라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되면서 세수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이 정책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 했어요. 자, 근데 정확하게 이 정책이 뭐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났을까요? 자, 이민자 추방 정책이 타이틀 40이라는 게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책이 원래는 예전에 2022년 12월자에 끝났어야 되는 정책인데, 이 정책이 대법원들이 지금 현재 공화당들의 편이거든요. 이게 웃긴 게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법관이라는 9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5명이 일단 공화당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6명이 공화당 편인데 거의 그 중에 1명은 민주당 편 들어져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5대4로 공화당이 이겨가지고 이게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이 도대체 뭐길래 이민자들이 저렇게 국경 밖에서 이거 끝나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느냐. 자,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말이죠, 이민 정책이 재밌었습니다. 이걸 타이틀 8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인종 문제로 종교 문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유사남교인데 내가 저놈의 JMS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해가지고 내가 그 국가에서 못 살겠어 라고 하면은, 그런 종교, 국적, 사회단체, 멤버십, 정치적 견해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면, 혹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미국으로 여러분들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내에 도착해서 저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 경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1년 내에 망명 신청을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요즘 재판 프로세스라든지 이민 프로세스라든지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었는데, 자, 1년 전 기준으로, 1년 전이 아니죠,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민국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150일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심지어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증이 생깁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코로나 이전에 타이틀 8이라는, 타이틀 8이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 루프홀이 많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불법 넘어와서 미안해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유사남교 다니고 있는데 JMS 때문에 이번에 혼나가지고 박해받아가지고 여기서 망명 신청하려고요 라고 하면은, 사실상 재판이 진행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150일만 지나면 노동까지 해주고 주거지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정부 때는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자, 코로나의 위협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망명 신청자들, 국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쫓아냅니다. 망명 더 이상 허가하지 않아요. 저기 미국이라는 클럽에 들어가는 거를 막는 바운서처럼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이 저 모든 사람들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양이 마리오를 알고 계실 텐데, 자, 이 바우처라는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이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저렇게 무조건 막아버리는 무제한, 무적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저 이민자가 뚫을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경을 넘는다면, 불법적으로 넘는다면 망명 신청에 관련 없이 바로 본국으로 송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저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입니다. 자, 원래 더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이 원래 12월에 끝났어야 됐지만
일단은 보안상의 문제와 사실상 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국 내에 몰려왔을 때 저걸 대비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일단은 저게 5월까지 계속 연장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이 저렇게 무제한 방어를 해주는 바운서가 사라짐에 따라서 그러면은 저게 사라지면은 임금 상승이 끝나냐? 이제 타이틀 42가 저번 주 기준으로 빠졌으니까 임금 상승이 드디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그럼 아까 공화당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 좀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저걸 감당할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 이민 정책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멍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네요. 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돌려보내지, 일단 첫 번째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몇몇 국가들에 관해서 미국에서 그 나라 국간에 제대로 된 비행기 편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돌려보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으로 들어와서 망명 신청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고요. 심지어 150일 안에 미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퐁퐁퐁퐁퐁 뚫린 타이틀 A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자, 이 구멍들을 어떻게든 민주당이 바로 메꿔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메꿨느냐? 돌려보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자, 새로운 비행기편을 미국 내에서 추가를 해버립니다. 자, 원래 돌려보내지 못하는 나라들, 비행기편이 없다는 나라들 추가해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해버려.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 언제든지 만약에 얘네들이 제대로 된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버릴 수 있게 해버려요. 자, 두 번째,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미국으로 불법으로 넘어와서 망명 신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이런 법을 만들어요.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지만 미국에서 망명을 승인해준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넘어왔다면 무조건 망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혹시라도 넘어온다면, 니네들이 예전처럼 하려고 불법으로 넘어와서 망명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5년 이상 우리는 망명 신청 아예 니네들이 받아주지 않겠다 하면서 사실상 인생은 실전이다. 아까 고양이 마리오 보여드리면서 바운서가 계속 쳐냈잖아. 근데 그때는 목숨이 무한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인생이 실전이 돼버리면서 더 이상 한 번에 불법으로 넘어와서 망명 신청을 실패해버린다면 사실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러면 5년 이상 망명 신청 금지가 돼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불법으로 일단 신청을 해요. 외국에서 신청을 해서 미국으로 어떻게든 넘어와서 재판을 받아.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박해를 받아야지만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망명에 대한 증거, 핍박과 박해에 대한 증거를 내지를 못하면 2주 이내에, 정확히는 10일 이내에 쫓겨난다는 법을 추가를 해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존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미국에 들어와서 얘네들 어차피 재판하는 동안 기다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애초에 미국 바깥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와야 되고, 핍박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만약에 내가 은근슬쩍 그냥 미국에 와서 얘네들이 내가 박해받았는지 핍박받았는지 알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넘어와서 예전에는 그냥 신청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이 있다면 그게 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자, 타이틀 40이라는 바운서가 계속 바운스를 해줘도 어차피 다시 또 넘으면 돼. 또 국경을 넘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망명 신청을 못해도 그냥 계속 돌려보내기만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난이도는 쉬워졌어요. 고양이 마리오가 아닌 보통 마리오로 돌아왔어. 그렇지만 목숨이 무한이 아닌, 5개가 아닌 1개다. 만약에라도 불법으로 넘어와서 실패를 했다. 일단 받아주지도 않고, 사실 0개에 가깝다고 맞죠. 일단은 애초에 불법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전제로 깔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신청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조건이 걸려 있어요. 보통 미국으로 몰래 넘어와서 그 다음에 본국에 추적을 뿌리친 다음에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 핸드폰이 외국에서 감시가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살아. 내 북한에서 사는 북한에 사는 유사남 씨야. 안녕하세요 유사남 씨. 자 이러고 있는데 내 핸드폰 사실 감청당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무조건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고 미국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청자가 분명히 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늘고 있고 이민자는 늘겠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이민의 문호는 없을 것. 지금 실질적으로 국경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국경이 생각보다 조용하다. 분명히 많은 민중들이 모여 있지만, 그렇지만 생각보다 혼란, 카오스가 없다. 잘 생각보다 조정이 되고 있고 폭발적인 이민의 문호는 없지만 예전 막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비스 임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겠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저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쓸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립적인 정책이 나온 거예요. 사실 요것 때문에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양쪽에서 까이는 중입니다. 야 이거면은 예전의 정책하고 뭐가 달라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까이고 있고요. 야 사실상 저렇게 이민의 문호를 막아놓으면 서비스 임금 못 막는 상승 못 막는 거 아니야. 예전이랑 다른 게 뭐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 공화당 쪽에서도 사실 야 저거면 예전에 하던 정책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아? 라고 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혼란을 막았고, 반대로 얘기해서 또 이민도 뭐 예전만큼 막 예상만큼 폭발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예전처럼 막 엄청나게 들어오지는 않아서 서비스 임금이 급격하게 내려가게는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이민자는 늘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미 임금 상승은 어느 정도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사실상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양당이 좀 만족할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지지자들도 뭐 공화당 지지자들도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꼭 코멘트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